현실은 어떠냐,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농지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흔히 이제 그 농지 전용금, 산지 전용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농지의 보전이나 관리, 조성을 위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농지가 많이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건축물을 하거나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농지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 농지를 조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있는 농지를 더 이렇게 좋게 가꾼다던가, 이런 데 쓰게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보전 관리 목적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갖다가 뭐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은 거기를 그걸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 부담금을 주게끔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 다른 데다 쓰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의 30%를 부과를 하는데요. 계산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금이나 산지 전용금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곱미터로 좀 계산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보기가 편하십니다. 공시지가가 10만 원짜리인 뭐 이런 660제곱미터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10만 원에 30%니까 3만 원. 그래서 660 곱하기 3만 원 하게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대략 1,9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공시지가의 30%를 이렇게 더해서 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30%를 계산한 금액이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5만 원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만약에 50만 원짜리인 토지 같은 경우는 30%를 곱해 보면은 1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5만 원만 곱해서 660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이제 3,3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농지보전 부담금이 이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농업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실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쪽 첨부 파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산지 전용금이라고 하는 이제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지를 전용할 때 내는 비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지의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산지 전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전용하려는 면적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이제 산지가 준 보전 산지인지, 그리고 보전 산지인지, 그리고 전용 제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의 1%를 다시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준 보전 산지나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뜨실 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는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느 지역이 이러냐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태백산 줄기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강원도 태백 쪽이라든가 영월, 아니면 뭐 지리산 자락 이런 데 같은 경우 좀 완전 산인데, 그런 데 가보시면 이제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는 완전 산이다 보니까 개발을 해서 전용할 때 부담금을 좀 더 많이 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10만 원일 때 이제 660제곱미터의 준보전 산지다 그러면, 일단 준보전 산지는 그 표준 부가 단가가 4,480원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왜냐면 현재 2019년도인데 보통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2019년도는 아직 이 표준 부가 단가를 고시를 안 했어요. 아마 이번 달 중으로 할 것 같은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한 뭐 몇백 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시 1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준 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일단 4,480원에다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만 원의 1%인 1,000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5,480원이 되겠죠?
이걸 이제 면적으로 660으로 곱해주면은 36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잠깐 다시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공시지가 10만 원짜리 농지는 1,900만 원이 나오는데 거의 2천만 원 나오죠. 근데 똑같은 660제곱미터의 산지는 3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아무래도 산지 전용금이 훨씬 저렴하죠. 예,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예시 두 번째는, 만약에 공시지가가 50만 원짜리 땅이다 그러면 보전산지다 그러면, 보전산지는 이제 표준부가 단가가 5,820원이고요 여기다가 공시지가의 1%를 더해줘야 되는데, 공시지가 50만 원에 1%를 하게 되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공시지가의 1%가 4,480원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준보전 산지 기준 금액인데, 이게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나라에서 4,480원만 더해라 이렇게 고시를 해놨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가 4,480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4,480원만 더해서 5,820원에다가 4,480원을 더한 금액, 한 만 원 정도 되죠. 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면적 660을 곱해주면은 약 67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가 나오는 겁니다.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역시 이제 면제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인 그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른 영상이나 이제 그 산지 전용금, 농지 전용금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나오는 비용들이고요.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복구비라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산이 뭐 이렇게 좀 훼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훼손을 되는 거를,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돈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돈을 내긴 내는데 나중에 그 전용이 끝나면 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뭘 하겠다 해서 산지 전용을 했으면 1년이 지나서 그 산지 전용이 끝났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을 한번 지으면 계속 이제 평생 동안 거기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산지 복구비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건축물이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허가 받을 때까지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공사 기간만큼만 산지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산지 복구비를 받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거기가 이제 다시 뭐 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이랑 다 이렇게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허가랑 뭐 다 심의해가지고 다 승인이 나면 다시 냈던 산지 복구비는 돌려줍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이제 200평,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요. 이제 660제곱미터 이상, 200평 이상의 공사 규모나 그 이상의 이제 전용을 하는 경우에만 산지 복구비를 이제 예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현금을 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보증보험 같은 데서 증권을 끊어서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나중에 그 공사할 때 이 돈을 왜 받냐면, 내가 집 짓는다고 해가지고 허가 받고 거기를 공사를 하다가 집을 다 안 짓고 그냥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산이 지저분해지고 막말로 거기에 이제 돌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다가 말았으면은 나중에 산사태나 이런 거 있을 때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복구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면은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산지 복구비는 보통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다르게 받는데요.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만 제곱미터당 경사도가 10도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5,200만 원 정도. 금액이 좀 세죠. 어차피 이거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산지 전용금이라든가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꼭 이제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지가 좋냐 아니면은 뭐 농지가 좋냐. 그러니까 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지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대지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냥 그 밑에 있는 땅까지 주택으로 거래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할 때 대지냐 농지냐 이런 걸 따질 때는 다 나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대지 200평과 농지, 제가 일단 예시로 전이라고 해놨는데 답이나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매가는 일반적으로 대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평짜리고 매매가가 대지일 경우 8천만 원, 농지일 경우 6천만 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뭐 물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공시지가랑 좀 다르겠지만 계산하기 편하도록 공시지가가 그러면은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40만 원, 농지 같은 경우는 평당 3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비교를 단순하게 해봤을 때 대지는 전용 부담금이 없고 농지는 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부담금을 1,800만 원 내더라도 농지가 더 저렴하죠. 왜냐면 2천만 원 싸니까.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때 나대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입니다. 근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세는 3.5%거든요. 그 토탈 금액을 따져보면은 대지는 8,368만 원, 하지만 농지는 8,010만 원. 물론 이제 전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농지가 전용을 하더라도 대지로 바꾸더라도 더 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다른 데서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 다른 거나 이제 강의 같은 데 가셔도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현실은 어떠냐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농지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재산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가지고 투자 목적이라서 내가 만약에 구입을 했더라도 당연히 재산세는 나대지가 비쌉니다. 이제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0.3%가 나오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0.0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똑같이 8천만 원, 6천만 원일 경우에 나대지와 농지라는 이유로 한쪽은 16만 8천 원 1년에 한쪽은 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농지가 더 좋죠. 그 다음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이 나대지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대지를 좀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요번에 또 나대지를 8천만 원 사서 다 토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의 금액이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농지는 10억을 갖고 있든 20억을 갖고 있든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대지는 양도세를 낼 때 나대지기 때문에 나대지는 기본적으로 다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낼 때 10% 가산세를 내거든요. 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용 토지라서 그 일반과세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가끔 이제 농지라서 오래 갖고 있으면 뭐 양도세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감면 받는 거 아니에요? 할인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농지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인 받는 게 아니고 그 농지를 내가 직접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작용 제촌이라 그러죠. 그 동네에 내가 살면서 직접 농사도 지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이제 감면을 해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일반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 비율로 다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대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로 10%를 내시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따지면 따질수록 농지가 더 좋죠. 하지만 다른 이제 영상에서도 다들 얘기를 안 하시던데 그럼 실제로 농지가 나대지보다 더 좋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당장 내가 집을 거기다 건축을 하거나 할 거다 그러면 나대지가 더 나아요. 왜냐면 이 돈이 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얘는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하고 거기에다가 용도 변경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용금 낸 다음에 전용 신청까지 다 해야 돼요. 이 시간도 걸리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형질 변경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뭐 되게 쉽게 그냥 돈만 내면 해주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농지 만약에 전이나 답으로 쓰던 거를 대지로 바꾸려면은 설계 사무실에다 설계 의뢰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설계비 한 200평 정도 설계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만 원 내고 설계하고 아무리 답이랑 전이라고 하더라도 땅이 일반 도로보다 대부분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 성토하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되게 싼 것처럼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토 비용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토 거기다 다 하고 그리고 또 뭐 형질 변경 해가지고 또 시간 걸리고 승인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서 여기다가 건축할 거 아니고 그냥 오래 갖고 있다가 한 5년 6년 혹은 뭐 양도세 좀 덜 내려면 2년 이상 갖고 계셔야죠. 2년 이상 3년 이상 해서 아무것도 여기다 안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다시 팔 거라면 그럼 당연히 농지를 하시는 게 낫지만 내가 사서 바로 건축을 할 거라면 뭐 1년 2년 내에 그렇다 그러면 좀 비싸도 나대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예.
다른 데 보면 영상에서 다들 뭐 당연히 뭐 농지가 전용금을 내더라도 쌉니다 이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바로 건축하실 분들은 그냥 나대지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거를 건축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대지가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거나 오늘 농지보전 부담금하고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